분류가 잘 되려면, 그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청팀과 백팀으로 나눌게요. 우리 싸워요. 누가 술 잘 먹나 싸워봐요. 호필선 작가님이랑 저랑 청팀, 백팀 주장들, 잘 마시는 애들. 자, 나눌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술 잘 마시는 애 기준으로 청팀, 백팀. 이제 비슷한 주량 따져서 나눠 볼게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나뉘어요. 근데 지금 내가 가지치기가 안 돼요? 그럼 내 머릿속에 지금 뭐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누겠다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에 집중하면 돼요? 난 왜 기준이 없지? 왜 기준이 없지? 여행을 준비하는 마인드맵 어떤 기준으로 세우실 거예요? 이번 여행은 내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멍을 때릴 여행으로 계획을 할 건지 아니 여기저기 막 줄기치게 막 나 돈 쓰러 다닐 거야. 나 그동안 돈을 안 써갖고 나 너무 답답했어. 응? 쇼핑하러 다닐 거야. 그 기준을 세우고 여행을 계획하실 거예요. 내가 그 여행의 본질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인드맵에서는. 그래서 마인드맵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뭐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본질을 파악하는 힘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지도자 과정을 왜 하는 건데? 맵스쿨 왜 하는 건데? 아마 저 맵스쿨 갖고 고민할 거 되게 많을걸요? 제품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고, 개발해야 되는 거고. 아, 이거 비용을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인원은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특히 14기에 대단한 제가 고민거리가 생긴 게 미션 수료자가 너무 많아. 다른 기술에 비해서. 어떡할 거야, 이거 15기 큰일 났네. 이거 다 무료로만 하게 생겼어. 어떡하지? 고민할 게 되게 많지만, 맵스쿨의 기본, 맵스쿨의 내가 스스로가 정한 기준이 뭐예요? 저는 맵스쿨 스스로 정한 기준은요. 많이 들면 알리는 게 기준이에요. 딱 그 기준이 잡힘과 동시에 내 고민은요. 싹 사라져요. 남길 쭉정이 들면 딱 남기면 돼요. 그죠? 마인드맵을 생각할 때 가지치기라는 건요.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아, 내가 기준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어떤 문장 안에서 키워드를 잡는 거는요.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독서모임 하나를 좀 하고 왔거든요. 책을 읽을 때 대부분이 밑줄을 그어요. 밑줄을 그어요. 그래서 그 문장 안에 메시지가 뭘까를 내가 찾는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책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인드맵을 훈련하겠다. 문장 안에 키워드를 훈련을 하겠다. 라고 하실 때는 책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쳐보시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하나만 선택해보자. 이 문장에서 하나만 선택해보자. 자, 문장 안에 중요한 키워드가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동그라미가 키워드가 중요한 게 3개가 나왔는데 근데 이 3가지의 단어 중에 그렇다면 상위 단어가 뭐고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 포함되어야 되는 좀 작은 키워드는 뭘까? 책을 갖고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허 작가님하고 맵독할 때 마인드맵 독서 맵독할 때 어떻게 훈련했냐면 책에다 막 낙서를 하는 거야. 책에다가. 요 키워드는 얘 밑에 들어가는 거야. 얘 키워드가 상위 키워드야. 얘한테는 동그라미 별표. 쟤한테는 세모.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건 밑줄. 뭔가 이렇게 등급을 나눈 어떤 기호로. 그리고 화살표로. 그렇게 독서를 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구조화 훈련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왜 가지치기가 안 될까? 우리가 왜 키워드를 잡는 훈련이 안 될까? 아, 뭐다? 첫 번째, 내 생각 자체에 어떤 기준이 없구나. 내 생각이 기준이 파악이 돼야 가지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잡는 훈련은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이 있어야 키워드가 보여요. 자, 아까 제가 이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을 강의를 들었거든요. 여기 뭐가 있었냐면 자, 내용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젠가 나는 길을 가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 남들이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창피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전화를 끊을 수도 없었다. 그 뒤로 길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화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인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는요, 길을 가면서 사람을 안 봤어. 볼 필요가 없었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막 울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뭘 느꼈어요? 쪽팔림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아, 외롭다.
슬프다라는 것도 느꼈어요. 그랬더니 그 경험을 내가 한번 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길을 가다 우는 사람이 보이면 왠지 가서 토닥여주고 싶고 아, 저 사람 슬픈 일이 있구나. 또는 나 예전에 그랬었는데 예전에 허 작가님이 내 뒤에서 욕하고 다닌 거를 알게 돼가지고 내가 운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어떤 그런 추억거리 같은 게 막 생각이 나고 울컥 갑자기 또 그 감정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그쵸? 이게 뭐냐면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은 그 전에는 관심이 없을 때는 안 보였거든요. 관심 있는 것들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 마찬가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 가지가 안 쳐지는 이유랑 똑같아요. 뭐다? 내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문장에서 가장 핵심인 키워드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데 이 글쓰기의 최전선이란 책을 읽는데 내가 인생이라는 거에 꽂혀 있으면 인생과 관련된 키워드가 보이는 거고요. 내가 책 한 권을 내고 싶은 저자가 꿈이에요. 그럼 진짜 글쓰기와 관련된 키워드만 눈에 보이겠죠. 그죠? 또는 나 허 작가님은 독서법을 강의하고 싶으신 분이야. 그럼 글쓰기의 책이지만 뭐만 보일까요? 독서법만, 독서와 관련된 키워드만 보이겠죠. 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내 기준. 마인드맵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강의를 저는 들으러 다니면서 마인드맵을 기록했거든요. 그때도 뭐였을까요?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기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빼곡히 쓰면서도 막 몇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나는 한 장에 너무 심플하게 마인드맵으로 그 몇 시간의 강의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거 뭐였어요? 기준이었어요. 기준. 걸러낼 거 걸러내고 쓸 건 쓰고 그 기준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군더더기를 버리는 저의 기준이 이게 딱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아스텔라스라든지 이런 큰 제약회사에 한 달 동안 그 제약회사에 입사한 친구들이 이제 교육을 듣거든요. 연수원에서. 그때 보통 첫 타임으로 마인드맵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한 달 동안 배워야 돼요. 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주식 얘기 아니거든. 난 주식은 1도 몰라. 나 주식은 망할 수 있는 스타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연수원에서 한 달 동안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너무 다량의 정보가 그 친구들 신입 직원들한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가르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습득하고 그 필요한 정보들을 분리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마인드맵 훈련을 처음에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이 가지치기가 안 된다 또는 키워드로의 어떤 그 요약이 되지 않는다 할 때는 뭘 생각해라? 기준. 내가 어떤 기준을 두고 가지치기를 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두고 키워드를 잡을 것인지. 그래서 얼마 전에 허 작가님이 마인드맵으로 글쓰기 강의하셨잖아요. 키워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키워드가 있어야 내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뭘 해요? 글을 써요. 왜? 내가 그 키워드를 잡았거든. 이 키워드로 목차를 쓸 거거든. 목차는 그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에서는 키워드가 정말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이 책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가져가고 싶은지를 책 읽기 전에 요 첫 페이지에 쓰세요. 여기다가. 내가 나의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을 읽고 싶은지 또는 리더라는 단어를 갖고 이 책을 읽고 싶은지 또는 정말 글 쓰는 방법 글을 쓰다, 뭐 작가 이런 키워드를 쓰고 이 책을 읽고 싶은지 키워드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 쓰고 나서 이 책을 읽으면요. 기가 막히게 내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이 책 안에서 쏟아져 나와요. 왜? 걔만 보여요. 걔만 보여요. 다른 내용 안 보여. 걔만 보여요. 그래서 이 훈련은 지금 이희수님도 옆에 지금 아기가 아직 안 자고 있는데 아기들이요. 책 읽을 때 이 한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밑줄 하나만 그어봐. 이해되시죠? 이 책에서 가장 여기 페이지 여기 3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봐. 이거 아이들이랑 훈련해 보세요. 애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가 한 줄이었던 게 2줄이 되고 시험 문제가 2줄이었던 게 3줄이 되면 애들은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야. 이해를 못 해요. 이해력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어떤 문장 안에서 키워드를 찾는 훈련, 내 기준을 두고 이 훈련이 되면요. 문제 이해력도 되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친다거나 키워드를 잡는 훈련은 우리 선아님이 기준을 한번 생각하고 작성도 해보시고 기준을 두고 키워드를 잡는 훈련도 해보시고 키워드를 잡는 훈련은 뭐를 통해 한다? 책을 통해 하면 좋아요. 그리고 마인드맵 작성할 때 오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작성해 볼까?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했던 거는 열거 위주의 마인드맵 확률이 커요. 열거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가지치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준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우리 술 한잔 짠 하면서 사진 찍어 우리 14기 올릴까요? 더 들어오게. 자, 우리 이희수님 소주 드시고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유 우리 원숙님 오셨어요. 왜 얼굴이 퉁퉁 부었지? 살이 찌셨나? 잠깐만요. 네, 일단 우리 캡처한 거 올렸고요. 이번에 우리 태은님, 김태은님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실까요? 궁금한 거 있으셨어요? 앞에 얘기하신 분하고 중복되는 얘기이긴 한데, 저도 가지치기가 좀 잘 안 되기도 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기준 때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전 사실 그 강의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마인드맵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14기 기수들 대상으로 강의해 주실 때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적고 있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마인드 맵을 하면서 그 아이랑 같이 이제 동화책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가지치기를 해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이런 주제를 정해서 가지치기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생각보다 이게 제가 생각을 참 많이 안 하고 살았던 건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애하고 같이 이제 책을 보고 거기서 이제 키워드를 찾아서 가지치기를 이제 조금씩 해 나가는 법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미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준이나 키워드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아이랑 책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라고 해서 성인의 책만 읽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네. 어떤 것을 훈련하고자 할 때, 우리 영어 같은 것도, 솔직히 영어를 배울 때도 아이들이 보는 그런 아주 짧고 아주 이해가 쉬운 그런 영어부터 배우는 것처럼 마인드맵이라는 거를 초급 수준에서 먼저 배운다 생각하시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책을 통해서 키워드 잡는 훈련하시고요. 아이와 마인드맵 하실 때 제가 당분간 그럼 우리 김태현님한테는 스스로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과제를 드릴게요. 아이랑 매일매일 일기를 쓰세요. 아이랑 매일매일 일기를 마인드맵으로 쓰는데 네. 매일매일 기준을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이름이 태은이면 태은아, 오늘 엄마랑 오늘 하루 있었던 거 마인드맵으로 써보자. 엄마가 세 개의 덩이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거 기준으로 오늘 써볼까? 근데 얘가 이제 말을 처음에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은 오늘은 그럼 엄마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 엄마는 오전하고 오후하고 그다음에 저녁을 기준으로 오전에 행복했었던 거 일기 쓸 거고 오후에 행복했던 거 저녁에 행복했던 거를 한번 일기를 써볼 거야. 우리 같이 서로 써보고 서로 읽어보자. 자, 지금부터 그럼 10분 동안 한번 써볼까? 라고 해서 써보고 아이랑 서로 얘기 나눠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 오늘은 엄마가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눴어요. 내일 물어보는 거예요. 태은아, 오늘 태은이는 오늘의 일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눠볼 거야? 그럼 아이가 나 엄마 나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또 오전, 오후, 저녁으로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은 그러면 내가 만났을 때 가장 행복했던 사람 3명을 우리가 써놓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왜 행복했는지에 대해서 써보고 이야기를 해볼까? 오늘 그걸로 일기를 써볼까? 라고 해서 그렇게 기준을 또 써보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오늘은 그러면 태연아 너가 또 나눠볼래? 근데 애기가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난 오늘은 그러면 내가 화난 사람 3명을 쓸 거야. 그리고 내가 왜 화났는지를 엄마랑 얘기할 거야. 이해되시죠? 네. 일기를 아이와 나누는데 자꾸 기준을 어떻게 둘 건지를 나눠가면서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도 엄마를 통해서 분류하는 사고가 생길 거고요. 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일기를 쓸 수 있구나. 이게 생길 거고요. 또 하나, 태은님도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걸로 기준을 만들 수 있지? 라는 게 훈련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솔직히 뭐 별거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서만 살아왔잖아요. 마인드맵은요, 틀을 깨는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 이때까지 정답만을 찾아서 종이 위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인드맵은 뭐예요?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 네가 그냥 생각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써봐. 쓰면 아직 정답이 아니지만 그거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정답이 보일 수도 있어.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선택지가 아니라 과정지예요. 과정지. 과정을 기록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와 함께 나누는 과정 안에서 아이도 배우고 엄마도 배우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잡는 게 좀 힘들어요. 괜찮아요. 일상생활 안에서 마인드맵을 그런 식으로 먼저 이용을 하고 나시면 나중에 그거를 조금 자신감이 붙거든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 감이 잡혔어. 그럼 그거를 다른 거에 대입해 볼 수 있어요. 너무 지금 주제가 또 방대하다 보니까 멘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기준을 나눠보는 훈련을 당분간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우리 김현정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뭐 하고 싶으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셔도 돼요. 일단은 저는 마인드맵을 이번 기수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처음에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근데 다들 저는 이제 초기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랑 지금처럼 재수강 들으시는 분들을 구분을 해서 하지 왜 한꺼번에 다 뭉쳐놨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기수가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웃긴 게 막 문구 덕후가 돼 있고요. 오늘도 다이소 가서 한 2만 원어치 털어오고요. 막 이렇게 막 색연필 보면 괜히 막 이렇게 칠하고 싶고 막 이건 막 느낌이 어떨까 이러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마인드맵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아직 사실 가지치기는 잘 안 돼요. 근데 이번 기수가 끝나고 15기가 됐을 때도 그래 꾸준히 함께 해보자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한번 그런 고민을 했었지만 제가 자기 개발을 할 때 자꾸 아이들이랑 부딪히는 부분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뭐 엄마가 왜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하냐, 뭐 너 자기 개발에 너무 열중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들어 사실 너무 힘들었었던 때가 많았는데 그 저번에 올려주셨던 동영상 보고 좀 많이 힘을 냈거든요. 이제 15기 때도 또 분명히 이제 싸우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쌍둥이 육아를 잘 해야죠.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고생하셨어요, 다들. 안녕. 15기 때 다시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또 만나요. 김현정님 이름 기억하고 있을게요. 니네는 왜 안 자니? 10시 반인데. 일단 김현정님 생각 너무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게 사실 모든 기수에게 듣는 이야기예요. 왜 몰아놔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냐. 가르쳐 준다더니 일단 써보라고만 하고 너 지금 돈을 공짜로 먹는 거 아니냐. 근데 마인드맵은 일단은 완벽하려는 걸 버리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완벽한 거를 버리는 거에 가장 좋은 훈련이 뭐냐면 아예 실력 차이 나는 분들을 둬서 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못하는구나. 저 사람들 일단 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예 내 실력 자체를 인정을 해버리고 들어가야 사실은 완벽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 원래 어디 가든 뭐든 되게 잘하는 축에 속하는데, 여기서 빈정상해. 이것도 사실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맵스쿨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안 할 분들은 초기에 안 해요. 지금 우리 조장님들이 계속 저한테 누구 안 해요, 누구 안 해요, 누구 안 해요. 저한테 계속 보내셨거든요. 제가 연락을 할까 말까 되게 오래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국 연락 안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왜 안 했냐면, 뭐 제가 강의를 뭐 못하고 잘하고 이걸 떠나서 본인들의
완벽함을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내려놔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토기에 안 내려놔져 있으면요. 마인드맵은 어차피 못해요. 어차피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맵스쿨 자체를 마인드맵을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마인드맵은 한 40%? 마인드맵은 40%? 나머지 60%는 뭐냐면 저는 엄마 교육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성인 교육이라고 해도 좋은데 너무 이 대한민국 어른들이 너무 그 완벽함에 이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 완벽함을 기준으로 두고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있어서 저는 교육자로서 성인들의 그 완벽함을 좀 좋은 말로 내려놓게 하고 싶었고요. 나쁜 말로 좀 그 완벽함을 좀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야만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훨씬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응. 꼭 1등만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속도는 다 따라가야만 될 것 같고 전 우리 애기들 속도를 못 따랐기 때문에 사실 대안학교를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맵으로 계속 본질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공부 잘해봤자 뭐 큰 기업 가갖고 노비밖에 안 될 텐데 어? 허필선 작가님 돈 저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 와이프가 쓰고 애들이 돈을 쓰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 내 자식 열심히 키워서 돈 많이 벌어봤자 다른 사람이 쓴다니까. 우리 애들은 딴 사람이 번 거를 우리 애들이 쓰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건강만 하랴. 건강만 해라. 그리고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만 좋아라. 딱 전 그거예요. 근데 대안학교 보냈더니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완전 촌년이 다 돼가지고 지금. 근데 저는 그 본질 보는 눈을 마인드맵으로 그래서 그나마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뭔가 느려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조금 저도 물론 저 완벽주의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 마인드맵으로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맵스쿨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나보다 더 잘하고 나는 처음이고 또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14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강사가 내 타겟이 될 수 있어. 너 왜 이렇게 가르쳐주니? 나 이런 걸 말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어쩔 때는 조장한테 불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단톡방에 활동하다 보면 또 꼴배기 싫은 사람이 한 명씩 꼭 생겨. 쟤 왜 이렇게 나대지? 뭐 이런 애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쏘리 인정하시네요. 이게 매일 마인드 맵방에서도 이제 저는 막 그래요. 꼴보기 싫은 나도 해야 되나 내보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20대 30대 때 직장 생활할 때도 늘 그랬어요. 늘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명 있고 내가 싫은 사람 한 명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마인드 맵이라는 걸 하면서 이게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사에 나갈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 생각을 분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뭐 하는 거? 선택하는 거. 선택이 빨라지니까요, 생각도 되게 심플해지고, 마음도 되게 심플해져요. 그 과정을 이 맵스쿨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엄마도 엄마의 꿈도 꿔야 되고, 엄마도 엄마의 시간도 필요한 거지. 우리가 언제까지 뭐 애들 쉬다발이 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이제 술도 이렇게 먹고 남편들이 뭐라 그러세요? 술도 이렇게 먹고 저기 아까 말씀드린 그 대구 가서 만났다는 그분도 봐봐요. 1시간 거리를 남편을 끌고 왔더라고. 남편을 끌고 와가지고 나 오수 강사님 만날 테니까 밖에서 애들 보고 있어. 그래서 8살, 6살 아들 둘 아빠한테 맡겨버리고 저 만나러 커피숍에 들어왔거든요. 아주 잘했다 했어 내가. 그러니까 이 자기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도 좀 끄집어내고 좀 너무 육아와 너무 가정과 그런 거 안에서 좀 나를 내려놨던 부분들을 저는 좀 끌어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완벽함은 대한민국 성인으로서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꿈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하시고 좀 꿈을 띄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수 있는 눈의 높이로. 우리 막 저기 밑에 이렇게 심어놨잖아. 꿈을. 꿈은 꾸는 것도 아니고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놓는 거다. 뭐 이렇게 우리 박아놨잖아요. 좀 이렇게 저는 끄집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맵스쿨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현정님 이번에 14기 진짜 이번에 제가 했었던 맵스쿨 중에 최고 성적이에요. 아시나요? 얼마나 조장님들이 맨날 거기다 이름을 쓰고 막 독촉을 하고 막 올려라 막 얼마나 그랬으면
이번 14기가 사실은 진짜 실적 최고예요. 쪼여서, 진짜 쪼여서. 이 조장님들 한번 회식해야 되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15기 때도 이렇게 할 거예요. 조장님들은 계속 조장해야 돼. 안 그러면 내 곁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야. 막 이래. 협박이야, 협박. 못 나가. 그래서 이게 15기 때도 계속 이렇게 또 쓰세요. 그러면 김현정님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뭐야 나 처음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왜 잘해 또 이럴 거라고 분명히. 그럼 김현정님이 또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 와 나도 여기서 뭔가 이제는 이런 존재가 됐네. 나도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네. 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시원 쌤이랑 박상림 쌤은 제가 사실 이제 이렇게 보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조 사실 둘이 생각해봐 했나 안 했나? 시원 쌤 얼굴 들어봐봐요.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보조 역할을 지금 둘이 안 했어. 어? 저 시원 쌤, 브랜 카페 했습니다. 마인드맵 열심히 보니까 그려서 올리고 말이야. 어, 알려줘야지 뭐. 응원 댓글도 달아주고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댓글 다는 거 인정. 댓글 들은 거 인정. 상림 쌤도 내가 전화로 따다다다 뭐라고 했거든요. 내가 그러다 대머리 된다.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대머리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한 팀으로 이렇게 몇 기를 수료를 했건 박상림님은 특히나 일기세요, 일기. 근데 계속 이 안에 있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그 안에서 계속 또 배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기라고 해서 또 잘 그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각각의 그 어떤 그 속도와 개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계속 배우면서 누구랑 하는 거냐면 나랑 하는 거예요, 나랑. 김현정님이 15기에 합류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나랑 하는 거예요, 나랑. 내 1번 마인드맵이랑 하는 거고 내 100번 마인드맵이랑 하는 거예요. 소맥 갖고 오세요. 소맥. 맥주 하나 갖고 되겠어요, 우리 허작가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내가 오소이가 기수별로 계속 미션만 수행하면 하게끔 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전 되게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이에요. 마인드맵을 좋아하기만 하면 저는 같이 가고 싶기 때문에 이 미션을 이렇게 두고 대신에 같이 가고 싶다면 이 마인드맵이 뭔지는 어느 정도는 파악 정도는 해야죠. 잘 그리란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파악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90개라는 숫자를 둔 거니까. 원래 시원쌤이 90개 좀 줄이자 그랬었는데 제가 안 줄였거든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도저히 못 줄이겠는 거야. 다시 그냥 90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15기 때 같이 한번 하면서 주변 분들께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홍유선님이 14기인가요? 우리 홍유선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도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분류하는 거 진짜 안 되더라고요. 특히 그냥 뭐 감사 일기 쓰거나 그런 간단한 것들은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분류하는 게 되는데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나 그런 거는 잘 안 되고 또 책 읽고 쓰는 것도 그냥 목차에 따라서 안전히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은 막 전부 그거를 합쳐서 쓰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방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파트별로 나눠서 뭐 이렇게 마인드맵 2개로 그리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여태까지 한 거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 잡아서 하는 게 이렇게 전에 했던 거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다시 그려보거나 그런 것도 괜찮아요? 다시 정리해 아, 그럼요. 보거나. 괜찮죠. 대신에 버리지만 마시라는 거예요. 3번 마인드맵을 버리거나 60번 마인드맵을 버리고 똑같은 주제로 새로 썼다고 해서 없애거나 이러지 말고 똑같은 주제지만 다시 써보면서 비교해보면서 이때 비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기준을 잡고 가지를 나누는 게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한번 피드백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나를 피드백하는 것만큼 큰 공부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습과 복습을 하는 거고 하부루타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걸 알아내는 이 훈련이 되게 중요한 거지 아이가 틀렸다고 해서 내가 1번부터 100번까지를 다 설명해 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코칭을 세밀하게 세심하게 안 해드리는 이유가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제가 이 얘기는 진짜 계속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인드맵 보고 코멘트 다시고요. 다른 사람들 마인드맵 따라 그려보시고요. 내 거 다른 번호 내가 3번 마인드맵과 30번 마인드맵 비교해 보시고요. 제 강의에 사실은 다 그 해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잘하셨어요, 김재희님.
여보 이거 시키지 않아도 이제 몇 기수 들어보니까 이제 아시잖아. 짬밥이 생겨가지고. 김재희님 몇 번 지금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나를 피드백하는 걸 이 안에서 계속 해보시고 지금 홍유선님도 잘하신 게 본인이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이제 해볼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틀에 박힌 생각이 아니라 점점 변화되는 이 생각을 자꾸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도닥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마인드만 한번 들여다보시고. 홍유선님 옛날에 되게 공부 잘하실 것 같이 생겼어. 공부 잘하셨죠?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요. 맨날 뭘 이렇게 썼어요. 음. 근데 정리는 안 하고 그냥 쓰고 끝났다는 게 문제죠. 아까 홍유선님이 얘기하신 거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뭐는 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마인드맵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숲과 나무를 볼 줄 아는 눈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마인드맵을 잘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 뭐라고 하죠? 우리 여기다 띄우는 거 드론.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의 드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바라본 눈이 드론이에요. 아름다운 자연을 저 멀리서 찍고 싶어. 그럼 높이 붕 떠야겠죠. 그죠? 근데 아주 작은 나비 한 마리, 막 꽃 하나, 이런 거를 되게 세밀하게 막 보고 싶어.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그럼 드론이 쑥 내려와가지고 가까이서 이렇게 들여다보겠죠. 꽃 하나, 나무 하나를 관찰하겠죠. 이 눈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가 돼야 마인드맵을 잘해요. 이게 마인드맵 잘하는 첫 번째 방법. 숲과 나무를 내 자유자재로 볼 줄 아는 눈을 키우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지금도 그 말씀 안에 약간의 완벽함이 있거든요. 다 생각해서 해답이 날 만한 마인드맵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안에서 마인드맵을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게 일기가 됐건 뭐가 됐건. 자, 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마인드맵 썼던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병원 CS 강의를 한창 했었어요. 2010년, 11년 뭐 이럴 때쯤에 10년 전에. 자, 간호사한테 강의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받을까요? 의사 대상으로 강의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을까요? 홍유선님, 누구? 그쵸. 당연히 의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 방법을 마인드맵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는 간단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돈의 액수를 다르게 받고 싶은 거고 이때까지 해왔던 걸 더 벗어나서 또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인드맵에 썼어요. 내가 그럼 의사 대상 강의하기. 의사 대상 강의하기. 자, 여러분 한번 종이 있으면 써보시겠어요?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의사 대상 강의하기라고 써보세요. 그 다음에 가지를 한 4개 정도 쳐보세요. 여기 뭘 쓰실 수 있겠어요? 나 의사 대상 강의할 건데 어떻게 해야 의사 대상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경험을 내가 해봤던 과거 안에서 이거를 해답을 찾고 쓰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못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야 돼요? 드론을 붕 띄워서 숲을 봐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숲을 봐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숲.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의사가 된다였어요. 의사가 된다. 의사 자격증 따기. 가지를 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 자격증 따기. 아까 배은숙 선생님이 쓴 것처럼 전공 과목 다 써요. 산부인과. 그쵸? 정형외과는 뼈 부러지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안 될 것 같고. 안과. 그 다음에 또 피부과. 성형외과 한 4가지를 써요. 자, 그 다음에 피부과라고 썼죠. 피부과를 배우기 위해 어떤 학교에 어떤 전공을 들어가야 하며 몇 년 정도 전문의 수료가 들어가며 이때 드는 학비가 얼마인지를 한번 조사해봐서 쭉 쓰는 거예요. 피부과, 산부인과 다 썼어. 이 사람들은 한 달에 연봉이 얼마야? 산부인과 하나 내려면 개원하려면 비용이 얼마야? 저 그때 알아봤는데 병원에 그 모든 여러분들 그 기계 있죠. 그거 이렇게 다 대여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대여를 하는데 대여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대여하는 그 가격 때문에 그 회사에 있는 그 물건들이나 또는 약 있죠. 약. 우리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는 약.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약을 먹고 싶은데 자꾸 이 약을 먹으라 그래.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얘네들 다 계약돼 있는 거예요. 그 제약회사하고. 물건을 이렇게 대여하면서 다 연결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 알아보면서. 자, 1번 뭐였어요?
의사가 된다였어요. 1번 가지치기. 두 번째가 뭐였냐면 MBA 과정을 듣는다였어. MBA 과정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 약간 경영자 과정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아니야. 근데 한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MBA 과정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뭐 CRM이라는 단어, 이거 병원에서 많이 이제 고객 관리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CRM 단어 뭐 많이 까먹었다. MOT. 고객을 만나는 그 순간의 접점에 대한 것도 막 배우고 막 별의별 거 그때 다 배웠어요. 저희 그때. 의사들 막 섞여가지고 막 뭐 이렇게 그리고 큰 그 대형 병원에 있는 그런 그 고위 간직하시는 분들 뭐 서비스 전담 팀장이라든지 저는 그때 나이가 막 31 막 이랬는데 그때 막 40대 50대 분들한테 껴가지고 저 이거 MBA 과정 받았었어. 이거는 직접 제가 받았어요. 돈을 내고. 자, 첫 번째 의사가 된다. 두 번째 MBA 과정. 자, 세 번째. 아까 누가 썼어? 지인 활용. 지인 찬스. 그래서 1번에 조혜서 대표, 2번에 김영원 교수, 3번에 강경 대표, 4번에 병원 아라 컨설팅이라는 병원 그 강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MBA 과정 때문에 알게 된 대표님, 윤성민 대표님. 거기서 또 이제 내부 고객, 외부 고객, 직원들 관리나 이런 거 강의하신 분, 김지원 이사님. 이런 분들 쭉 썼어요. 내가 아는 그 병원 쪽에 강의하실 만한 분들. 이분한테 무슨 강의를 내가 이 강의를 배워야 되나? 아니면 이 강의를 의뢰를 해야 되나? 그 이분들을 한번 초청하려면 얼마지? 이분들이랑 콜라보로 강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 거기다 써봤어. 안 해본 거. 안 해봤는데 아이들이 써본 거예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써보고 이걸 다 알아봐가면서 금액도 쓰고 시간도 써보고 그 사람들한테 전화갖고 이게 물어도 보고 그랬다가 선택했던 게 MB 과정은 해보다 포기했고요. 머리가 안 돼. 내가 머리가 안 돼. 지인 찬스 써갖고 제가 2011년 11월 달력 혹시 의심되는 분들 보세요. 화요일이 5번이었어요. 화요일이 5번. 그래서 조이스 대표님은 그때 당시 시간이 안 돼갖고 삼성의료원 전 직원을 코칭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되셔서 못하시고 김영환 교수님, 강경 대표님, 윤성민 대표님, 김지원 이사님 이분들을 2시간 강의를 의뢰를 드렸어요. 비전 강의, 뭐 무슨 강의, 병원 컨설팅 강의, 뭐 내부 직원, 고객 관리 뭐 이런 해가 그래서 2시간 맡기고 그날 3시간 강의였는데 마지막 1시간은 직원들에게 왜 비전 강의가 필요한지를 제가 강의하고 그다음번에 왜 직원들한테 뭐 이런 시간 관리가 왜 필요한지 강경 대표님 강의하고는 제가 강의하고 왜 직원들이 이런 병원 컨설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아이디어 냈던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의사예요. 박상님이라는 실장이 있어요. 이 실장님이 만약에 명함에 박상님이라는 실장의 얼굴과 이름과 뭐 이런 게 막 있어요. 이 명함을 만약에 허 작가님이 임플란트를 심었어. 이제 임플란트 다 했어. 이제 치료 끝났어. 그럼 갈 때 허 작가님을 담당했던 박상님 실장의 명함을 5개를 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시고 싶은 분은 있으면 소개해 주라고. 근데 이시원이라는 사람이 허필선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명함을 들고 왔어. 저 허필선 작가님 소개로 왔는데요. 라고 하는데 박상님 실장의 얼굴 있는 명함을 줘. 그럼 당연히 박상님 실장님의 실적으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가장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허필선 작가 손을 번쩍 들었어. 맞긴 맞는데 3명한테 다 줘야 되는 거야. 이시원 고객님은 오셨으니까 감사 의미 선물 드려야 되고요. 허필선 작가님은 열심히 명함을 뿌렸으니까 상 줘야 되고요. 박상님은요. 고객 만족도가 컸으니까 그 명함이 뿌려졌겠죠. 이거를 의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의사들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실장들이나 직원들도 그걸 알아야 병원 경영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 갖겠죠. 왜 내가 인센티브 받으니 돈을 더 받으니까.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내면서 왜 직원들이 컨설팅을 배워야 돼? 이걸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죠. DISC라고 해서 유형별. 그래서 직원의 유형도 나누고 고객의 유형별 상황 응대를 시뮬레이션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이 과정을 너무 좋아하면서 그때부터 입소문이 나가지고 되게 높은 돈 받고 강의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제가 뭐 대단한 거 배워서예요? 머리 쓴 거야, 머리 쓴 거. 머리 쓴 거거든요. 이 머리 쓴 거를 제가 마인드맵으로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30밖에 안 됐고 그때 당시엔 강사치고 되게 어린 거였거든요. 제가 그때 28살에 강사 됐을 때는 다 40대, 50대 강사님들이 판을 칠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날 보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마인드맵으로 내가 해보지 않은 거를 다 계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마인드맵을 맵스쿨 안에서 했을 때는요. 주제가 너무 이제 작은 것들. 내가 그냥 오늘 생각할 만한 것들. 그 바운더리라는 게 아마 분명히 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넘어서를 꿈꾸셔도 돼요. 진짜 될 수 있을까?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써보셔야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그림을 갖고도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작은 그림을 갖고도 그려보고 내가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야 그 마인드맵 맨날 적던 마인드맵에서 벗어나는 거지 맨날 고만고만한 주제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훈련해서는요 딱 거기까지 내가 훈련한 거기까지 아니 뭐 마라톤 뛰는 것도 1km를 뛰다가 2km를 뛰다가 점차 늘려나가잖아요. 마인드맵 실력도 늘려나가셔야죠. 그러면 주제를 좀 광범위하게. 근데 그게 나 혼자서 안 되겠다. 그때 다른 분들 거 보면서 따라 그려보는 거예요. 따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유선님 이렇게 주제를 조금 바꿔가면서 좀 큰 주제를 갖고도 고민도 해보시고 꼭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꼭 해결책이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써보는 과정 안에서 내 머리는요.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조금씩 잘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묘진님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저는 앞에서 거의 다 나와가지고 그리고 질문할 게 있었는데 안 적어놨더니 시간이 길어지면서 잊어버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근데 제가 이번에 강의 하실 때 마인드맵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그날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이제 마인드맵을 보면서 정말 욕을 있는 대로 했어요. 왜요? 너 뭐, 이거 도대체 뭔 말이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몇 개 생각나는 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이렇게 마인드맵을 적고 나면, 이게 이렇게, 왜, 그 단어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래야 되는데, 여튼 그 문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서 중간에 는이 들어가야 되나?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적거나,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똑같이 문장을 다 적는데 이것만 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만 치고 있는 그런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맵 보시고 문장으로 안 만드셔도 돼요. 문장으로 안 떠올리시고 그냥 그때 요런 얘기 했었고 그때 요런 얘기 했었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어느 정도 떠오르면 돼요. 우리가 자꾸 그 문장이라는 거에 되게 얽매여서 그래요. 문장이라는 걸 완성을 해야 내가 기록한 것에 어떤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장을 뇌가 좋아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래서 키워드를 적는 거 또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냥 뇌가 그 이미지나 어떤 내용이나 분위기나 이런 거 그냥 연상을 하고 싶은 거지 문장을 완벽하게 기억을 해내지는 않아요. 왜 문장이 안 돼요. 문장이 안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적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적으라고 했는데 난 생각이 안 나. 당연히 생각은 안 나요. 근데 그 키워드를 적고 옆에다 그림도 그려가는 그 과정 안에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래, 이날 이 얘기를 했어. 이날 나 이런 게 생각나.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키워드의 의미, 내용들을 떠올리시라는 게 아니라 그날 어떠했던 나의 느낌, 대표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생각,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그냥 남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거기 마인드맵 쓴 거를 고스란히 1부터 100을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인드맵에서 하나만 기억나셔도 돼요. 어차피 기록이라는 거를 해봤자 문장으로 완벽하게 기록이라는 걸 해봤자 그것도 그냥 읽을 뿐이지 내 머릿속에선 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그 문장 안 보고 또 기억해 보려고 해보세요. 어차피 그래도 기억 안 나는 건 똑같아요. 문장이 있으면 단지 읽을 뿐이지. 맞다. 그때 이 얘기였지. 읽을 뿐이지 내 뇌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똑같거든요. 대신에 내 뇌가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이 과정 자체를 마인드맵으로 훈련을 하면서 머리를 좋게 하는 거예요. 시냅스라는 걸 연결해가면서 좋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 이번에 강의 마인드맵 기록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나. 괜찮아요.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가 이렇게 이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와 예전에는 마인드맵을 그려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내가 마인드맵 그린 거 보고 설명도 할 수 있어. 강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될 때가 와요. 그래서 지금 마인드맵 보고 하나도 생각 안 나?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건졌다? 괜찮아요. 다음번 마인드맵으로 강의를 기록했을 땐 2개를 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훈련을 한다, 우리는.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자꾸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계속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 자꾸 완벽한 것을 찾아내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지금 우리의 습성이에요, 습성. 그래서 자꾸 그것을, 아, 내가 내려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정현이님. 블루투스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마인드맵을 저희가 90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한 달 동안 정말 빡셌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그거 하는데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그거다 보니까 하루에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고민하느라. 근데 이게 한 달을 하면서 이게 습관이 되다가 이 습관을 버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그 카페에 보면 저 혼자 계속 올렸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렇게 저 혼자 계속 올리다 보니까 재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올리다 보니까. 왜 나만 계속 올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올리는 게 눈치가 보이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안 올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무기력증이 와버렸어요.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있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니까 이게 무기력증이 오면서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나? 안 해야 되나? 그런 게 오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틀을 푹 쉬었거든요. 근데 이게 푹 쉬니까 또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이거 계속 나 계속 하기로 했는데 나랑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괜히 또 나한테 지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계속 하세요. 저희가 들어가서 볼 테니까 우리 조장님, 님들 안 들어가요? 저도 들어갈게요. 그래서 계속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메일 마인드맵 단톡방 들어오셔갖고 거기도 올리세요. 거기서도 이상하게 올리시는 분은 2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800명이 안 나가요. 올리는 사람은 20명 안쪽에 있거든. 근데 800명이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놓기는 싫은 거예요. 마인드맵이란 이 도구 자체를.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어쨌든 저희 또 피드백을 하고 하니까 카페에도 계속 올리세요. 저 들어가서 볼 테니까 올리시고요. 그리고 메일마인드 단톡방에서도 올리시면서 거기서 계속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니까 어떤 끈 하나는 유지가 돼 있어야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고 계세요. 14기에서도 같이 그래도 우리 하루에 하나만이라도 같이 하자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긴다면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거 멘트는 그러면 제가 내일 한번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하세요. 같이 네. 허 작가님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루틴은 진짜 함께 할 때 만들어지거든요. 혼자 하는 거는 지속이 안 돼요. 맞아요. 같이 올려주세요. 14기도 제가 내일 한번 거기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는 우리 이희수님 말씀 안 하셨죠? 이희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죠? 얘기해야 되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질문거리 없으시면 저한테 궁금한 거 하셔도 돼요. 질문하기보다는 사실 약간 부탁하고 싶은 거 아니면 네. 모으고 싶은 거 네네. 그게 있어서 저 이거 하면서 이제 독서 그냥 책 읽고 중간중간 어려운 거 이해 안 되는 거 정리하는 거 참 많이 익숙해져서 좀 좋더라고요. 책 읽을 때마다 여전히 이제 마인드맵 하면서 지금 읽으니까 습관 잡혀서 또 이제 이해도 좀 많이 되고 이게 14기 하면서 저한테 정말 남아있는 거 어려운 책, 이해하기 힘든 책 정리하는 거 습관 길러져서 너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책이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작은 책 같은 거 그리고 쉽게 읽어도 이제 이거 남기려고 그러면 역시 마인드맵이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 가지는 거예요. 저도 마인드맵 14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일상 마인드맵 하던 것도 다 손 놓고 진짜 임효진님 말처럼 그냥
멍하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오늘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혹시 저처럼 뭐 그림책이나 아니면 그런 걸로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은 뭐 될 수 있으면 좀 더 자주라도 같이 마인드맵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허 작가님이랑 같이 제가 카페 운영하는 건데, 거기 아예 그런 걸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취미처럼 그림책을 마인드맵을 하시는 분들 방을 만들고, 또는 맵독 하실 분들도 모아서 책에다 마인드맵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계속 올리시면서 또 서로 피드백 하시고, 그렇게 해서 소모임처럼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혹시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운영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방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카페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분들을 제가 두고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같이 하면 좋거든요. 저랑 허 작가님도 맵독 하다가 지금 버거 안 하고 있어서 그림책 마인드맵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맵독 얘기하셨는데 그림책으로 같이 독서 토론하면서 마인드맵 바로 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래서 그림책 마인드맵, 뭐 감사 마인드맵, 뭐 이런 거 별거 또는 육아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실 수 있는 뭐 육아 마인드맵 해가지고 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하면 거기서 좀 끌어주실 수 있는 분들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끌어가실 분이 있어야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김은정님. 있나? 아,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단체방에서 활동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 마인드맵도 처음 하고 이제 모든 게 좀 많이 첫 경험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이 일단은 뭔가 이렇게 시작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 거의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하는데. 정말 아침 그러니까 올리고 나면 바로 올리자마자 오늘 해 끝났다 하고 돌아서면 내일은 뭐 하지? 이제 계속 그 생각이 하루 종일 걸려서 사실은 처음에는 거의 뭐 육아건 뭐든 다 거의 올 스톱일 정도로 계속 마인드맵 생각으로만 거의 올인하면서 조금 오히려 좀 잘하지 못했어도 완벽하려고 좀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밀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지같이 그려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지치기 하는 거 아까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딱히 뭐 가지치기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아직까지 좀 많이 어렵고요. 그런 이제 상위 키워드하고 하위 키워드 잡는 게 조금 아직 좀 많이 어렵고요. 그때 제가 했던 거에 그 댓글 달아주셨을 때도 그때 가지치기가 잘 된 건지 그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맵 2개 그리는 효과가 나요라고 그때 적어주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좀 이해는 좀 잘 안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한 번만 다시. 그 마인드맵 작성 완료 후 가지치기가 잘 된 건지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맵 2개 그리는 효과가 나요라고 적어주셨었는데 어쨌든 그때 막 좀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역시 이제 그 키워드 상위 키워드 하위 키워드하고 가지치기에서 이제 조금 많이 지적을 좀 그때 이제 좀 수정을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조금 불안해서 이제 혹시라도 다음에 이제 15기나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배우고 싶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그리고는 다른 거는 뭐 가지치기 문득 들었었던 게 가지치기 색깔이 혹시나 회색이나 검정 색깔도 가능한 건가 그것도 예전에 강의하실 때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은 저희 딸이 해줘가지고 노트북에서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할 때 얼굴을 보이면서 한 적이 처음이라 채팅을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 적었었어요라고. 그 색깔이 혹시나 그럼 무채 색깔도 가능한 건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분야별로 맵 그리기를 해서 1년번으로 적지 않고 예를 들어 이렇게 따로 분야별로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건가? 마인드맵을.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 생각이 들었고, 뭐 생각이 막 두서없어가지고 괜찮아요. 뭐 어떤 거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제가 가지치기를 잘 됐나 확인해 보란 말씀 뭐였냐면 아까 홍윤서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 일단 마인드맵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보시면은 사실 잘 안 보이고요. 하루 정도 있다 지나가서 보면 이거는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이거는 여기에 가지에 연결돼서 써지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한 번 더 이렇게 가지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보이지 않던 게 오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써봤던 마인드맵을 그 다음에 거기다 그냥 다시 다른 색깔 펜으로 또 좀 써본다든지 2차로 더 가지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이제 제가 마인드맵이 2개의 효과가 납니다. 왜냐면 이 마인드맵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내가 그것을 관찰하고 집중해서 기준을 갖고 나누는 게 마인드맵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썼던 마인드맵, 다른 사람이 썼던 마인드맵 보면서 가지를 자꾸 나누려는 어떤 그 생각의 패턴, 이게 반복되면 될수록 머리는 좋아져요. 그래서 예전에 쓴 것도 상관없거든요. 아까 홍윤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보고 또 쓰시란 얘기예요. 그냥 그 노트에다 바로 쓰셔도 돼요. 그 위에다가 그냥 다른 펜으로 끄적이셔도 되고 새로 한번 써보셔도 되고 어저께보단 내가 오늘 조금 가지가 똑같은 내용인데 더 처지네. 요거를 좀 느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가지치기 훈련 자체가 조금은 미흡하셔서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뇌는요. 색깔이 비슷비슷하게 무채색으로 가는 것보다 색깔이 아주 강렬하게 이게 분류가 될 때 머리에서 각인을 잘해요. 색깔에 의미가 있어서 컬러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덩어리감이 딱딱딱딱 분명해야 뇌가 그것을 이미지로 인지를 해서 기억력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색이라든지 검은색 뭐 이런 것들은 무채색 계열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사인펜이나 이런 색깔 펜으로 바로 마인드맵을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까만색 펜으로 필기를 하고 그 위에 색을 덧입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 다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까만색은 기본 베이스 색깔로 머리가 많이 이미 마인드맵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인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다른 하나의 가지는 까만색으로 했는데 나머지 가지가 만약에 색깔이 있다, 컬러가 있다. 그럼 되게 분류적으로 뇌에서 인지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덩어리감을 위해서 조금 무채색보다는 색깔의 그 차이가 분명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좀 흐릿하게 가지를 채색하시는 분하고 선명하게 채색하시는 분하고 뇌가 훨씬 좋아하는 건 반응이 좋은 건요. 선명한 색상의 가지 색깔이에요. 옆에 가지가 분명한 색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되 너무 무채색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봤을 때는 뇌가 그렇게 딱 각인시키기에 좋지는 않더라. 그거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아까 계셨는데 화면이 꺼지신 것 같아. 한 분 있어. 배선혜님인가 계셨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또 우리 선생님이시고 해가지고 안 가르쳐 줄 거야. 나머지 우리 선생님들.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지도자 선생님은 따로.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원래 맥주 타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딱 봤는데 다 음소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 차라리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괜찮아요. 배선생님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으로라도 언제든지 주세요. 언제든지 주시면 됩니다. 네, 홍유선. 저요. 네네. 저기 교장쌤은 마인드맵 그리고 나면 다시 꼭 봐요? 아니요, 뭐- 안 봐요, 잘. 안 봐요. 저는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그 그리는 그 상황, 현재 집중할 때 생각을 분류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선택해서 작성하고 여기에 되게 의미를 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는 뿌듯해서는 봐요. 이 마인드맵은 잘 그려졌어. 그럼 막 이렇게 모아놓고 저는 제가 지금 10년을 마인드맵 그리면서 안타까운 거 하나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마인드맵을 모아놓지 않았다는 거. 저 중구난방 모여있거든요. 그냥 막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날짜가 적혀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너무 이게 막 중구난방이어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사실 저는 마인드맵을 전시하고 싶고 맵 전시회를 저희 다 같이 맵스쿨 하신 분 중에 나도 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참가를 할 수 있게끔 할 건데 제 마인드맵을 조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제별로 예를 들면 뭐 강의를 기록한 마인드맵, 독서 마인드맵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나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쭉 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끼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뭉텅뭉텅이 예쁜 마인드맵끼리 색깔 없는 것끼리 그냥 다 그냥 아무렇게나 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조금 속상해서 여러분들한테는 번호를 매기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제별로 나뉘더라도 내가 나중에는 그 번호를 보고 1번부터 50번, 100번 이렇게 쫙 모을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인드맵의 변천사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미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번호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안 봐요. 그냥 아우 이거 예쁘네. 아이고 이거 잘했네. 이렇게만 활용을 했고 보통 저는 이제 마인드맵 이렇게 옛날에 한 거 이렇게 갖고 다닐 때 옆에 분들이 많이 그냥 찍어가고 자랑하려고 갖고 다녔지 다시 보려고 갖고 다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적자생존이라는 게 뭔가를 진짜 기억해내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즉시 생각하는 거, 받아들이는 이 모든 정보들을 그 즉시 분류하고 그 즉시 기록하면서 내 뇌를 활성화시키는 약간 그런 용도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정말 좌뇌적인 어떤 생각이 힘든 사람인데 뭔가 기획적인 부분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 그리고 선택장애가 저도 있을 성향인데 뭔가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내가 노력한다고 될 게 아니야. 그럼 바로 포기. 이런 것들이 되게 빨라졌어요. 순환 자체, 생각의 순환 자체가. 그러니까 애초에 선택을 좀 빨리 하려고 하면서 마인드맵을 작성했던 것도 있지만 마인드맵을 작성하다 보니까 생각이 빨라지고 선택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행동도 빨라진 거죠. 왜냐면 미련이 없는 거야, 내 생각에. 그래서 되게 이 모든 것들이 좀 약간 선순환이 된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우리 이게 14기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김현정님. 왜 B5냐면, 사실 제가 마인드맵을 만난 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그 다이어리, 3P 바인더라고 하는 그 다이어리를 사용하면서 거기서 마인드맵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모든 노트는 다 A5예요. 다 모든 노트가 다 A5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거기선 도구 사용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시간을 관리하는 다이어리 도구 사용법도 알려주고 내 모든 지식을 하나의 통일된 문서로 아날로그지만 모든 문서를 이렇게 하게끔 그래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막 이것저것 막 뭐 작품 만든 거 갖고 오잖아요. 엄마들 막 그 애기들 방에다가 막 전시하는데 그게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럼 그냥 그걸 사진을 찍어서 똑같이 A5 용지에 다이어리에 다 꽂아줘요. 그냥 사진으로 기억할 수 있게. 그리고 애기들이 그림 그린 거 아니면 쪽지로 저한테 막 엄마 사랑해 여기 쪽지 써준 거 그런 건 버리긴 아깝고 또 사진 찍기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또 이제 A4 사이즈의 애기들용 파일이 있어요. 거기다 다 붙여줘요. 다 껴놓고 붙여줘요. 애기 상장도 다 거기다 껴놓고. 그래서 저희 집엔 무조건 제 관련된 기록은 다 A5 다 이 다이어리에 들어가는 다 요만한 다이어리 사이즈 들어가는 그리고 요 사이즈가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사실은 A4보단 낫고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통일하라 그러더라고요. 통일. 사이즈를 통일하라. 노트도 가급적이면 통일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다이어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묶음으로 된 거 안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강의를 듣거나 필기를 할 때도 무조건 묶음으로 돼 있는 노트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낱장으로 A4 용지 예를 들면 뭐 저기 지니 언니 뭐 A4 용지 한 장만 주세요. 이래갖고 써봤자 나중에 우리 그거 필기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반 접어서 어디다 껴놓잖아요. 그럼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A5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에 아이랑 엄마랑 같이 감사일기 쓰는 걸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제가 차별화를 두는 게 애들 거는 A4 사이즈. 왜냐면 아기들은 소근육이 아직은
발달이 안 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애기들 건 A4 사이즈, 엄마 거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A5 사이즈. 그래서 똑같은 양식을 두되 엄마 거랑 아이 거랑 좀 차별을 두고 뭐 색연필이나 크레파스까지 좀 세트로 해가지고 스티커랑 같이 해서 엄마와 함께하는 감사일기 패키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애기들은 조금 큰 사이즈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20콩 바인더는 맞아요. 일본에서만 좀 바인딩 하는 그 프로그램도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그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어차피 지금 이제 대부분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15기에서 또 만날 거니까 그때 또 다양하게 하고요. 이번에 그 대구에서 만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소이 이 맵스쿨을 계속 미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매 기수마다 50%는 한 5, 60%는 강의가 비슷하고요. 나머지는 또 달라요. PPT는 같은데 말이 달라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아무튼 지도자 선생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소이가 뭐 한다 그러면 안 들어올 수가 없어. 뭔 얘기를 할지 몰라. 분명히 저번에 안 한 얘기 또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14기 분들도 빠지지 말고 15기 때 강의하면 늘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 듣는 분들 계실 때 단톡방에서 나도 14기 때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어요. 우리 김현정님 특히. 나 똑같이 따졌어요, 오소희한테.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멘트.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엔 당황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좀 도와주시면서 15기도 이렇게 좀 효과 좋게 제대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아이디어 내주시면 카페에 아까 말씀하신 거 그렇게 메뉴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그리면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네네. 많이 그런 분위기 메이킹 좀 해주시고요. 우리 허 작가님 술 덜 드셨는데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일단 하고 허 작가님이랑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우리 시원쌤, 우리 상림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잠깐만. 사진 한 장만 찍고.